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 모셔서 중국 관련된 또 이슈들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니까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소 수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장님. 전병소 수장님과 중국 얘기할 게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일단 수장님,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가 최근에 뭐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협상을 회의를 또 했다. 근데 그게 스페인입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 그동안에 이제 회의한 장소 보면 미국에서 할 때, 중국에서 할 때보다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 공통점을 보면 이제 중립국이다.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페인에서 열렸어요. 뭐 어떻게 보세요? 뭐 회의 자주 하는 것 치고 뭐 회사도 그렇고 잘 안 되는 건데 이게 좀 문제 있는데 왜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산다고 하냐는 것은 뭐 1, 2등 국가들의 자존심 싸움이죠. 그래서 이게 그 상대방 국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졌다, 우리가 이제 꿇었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3국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 평등감. 그럼 누가 진 거예요? 찾아가는 사람이 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급한 사람이 이제 우물 파는 거니까 그런 느낌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장소를 이제 유럽으로 옮겨 다니는 것 자체는 그것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제에서 뭘 타결했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4번 협상을 했는데 유럽에서 아마 그 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장소들이. 그래서 터가 안 좋다. 네. 하나도 타결한 게 지금 없습니다. 수장님, 그러면은 말씀 중에 회의 자주 하는 게 이게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렇죠.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뭐 어떻게 보면 동맹들한테는 이제 막대하고 정작 때려잡아야 될 뭐 중국이나 러시아한테는 손님 대접하는 이제 아주 기묘한 현상.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갖고 있는 카드가 있고 그걸 이제 트럼프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대 카드가 지금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이다 보니까 서로 막 말로써 만나지 않고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만나서 얘기를 한다라는 게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는 뭔가 잘 돼가나 보다, 얘기가 오고 가나 보다 이제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11월에 관세 유예 만료 한 이제 2달 정도 남은 거니까 요걸 앞두고 5월부터 4개월간 집중적으로 이제 4차례 만났단 말이죠. 요것도 좀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미국에 어떻게 보면 뭐 전략의 구멍이 좀 생겼다. 그리고 중국이 뚝심으로 밀고 나가는데 이 뚝심을 꺾지를 못했다는 게 오히려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자꾸 회의를 한다는 것이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협상하고 있다는 것의 그 정치적인 상징 이걸 이제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누가 급하냐 하는 것에 경중을 따져봐야 되는데 미국은 반도체를 제재하고 중국은 히토류를 제재를 해요. 근데 지금 놓고 보면 반도체는 이제 완전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은 이제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첨단만 통제하는데 중국은 히토류를 완전히 통제를 해버리니까 미국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대 필살기를 이거를 꺾을 카드가 지금 없어서 고민스러운 것이 지금 저 미국이고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뭐 미국은 또 2년마다 선거를 하니까 중간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죠. 그래서 지지자들을 모으고 또 강성 이미지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계속 싸운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회담을 이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이 결과적으로는 장관급 회담을 4번 했지만 뭐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예하는 것만 90일씩 뭐 계속했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이제 담판을 지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제 뭐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틱톡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 많이 나왔고, 뭐 금요일에는 미중 정상이 통화까지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요건 좀 긍정적인 결과 아니에요? 근데 이제 틱톡이라는 것이 뭐 양국의 무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트럼프의 그 선거 전략에 원래는 틱톡은 폐지해야 되고 팔아야 되고 쫓아내야 된다고 그런 전략에서 트럼프가 선거에서 크게 덕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생각을 좀 바꿨고, 그러나 다시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는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틱톡을 쫓아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 미국인들 절반 이상이 틱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선거나 트럼프의 이제 정치적인 데몬스트레이션의 도구로는 아주 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뺏어야 되겠다. 이제 이걸 하는 거고, 중국은 어차피 틱톡은 벌써 뭐 3년 전에 이것은 미국이 손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가져갈 수 없다는 건 아는데, 요거를 트럼프하고 협상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뭔가를 이제 양보하는 것을 보여줘야 트럼프의 체면이 서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의 지금 뭐 전략은 트럼프를 중국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중국에서 하는 것, 요게 목표인데, 그렇게 되면은 뭔가 양보하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히토류는 뭐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양보가 안 되고, 거기에 이번에 틱톡 카드를 요거를 이제 양보를 하는 흉내를 낸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트럼프도 엄청난 것을 한 것처럼 뭐 광고하고, 또 내가 19일 날 시진핑한테 전화하겠다. 그럼 그것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내가 통보했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데, 근데 재미난 것은 뭐 어제 그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죠. 1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대변인 표현이 아주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온 언론이 다 보도했는데도 이제 그런 그 쌍무시하는 전략, 이제 뭐 이게 보면 서로가 이제 수싸움을 치열하게 사실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요 틱톡 이슈가 뭐 양국이 틱톡 매각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좀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걸 어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뭐 그리고 뒷얘기들 좀 전해주셨는데, 틱톡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이거 뭐 금지시킨다, 뭐 가지고 온다, 뭐 매각 얘기,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좀 나온 얘기잖아요. 틱톡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선거 때 이게 젊은 층들이 이게 틱톡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성향을 조사를 해봤더니 틱톡을 보고 즐기는 사람들의 공화당 성향이 무지 높았어요. 그래서 틱톡을 팔아야 되고 매각해야 되고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는 쪽에서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싹 이제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봤더니만 틱톡이 뭐 미국 인구 1억 3천, 1억 7천이 이제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일 숏폼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럼 그 빅데이터들이 쌓이면은 미국의 모든 지역을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 빅데이터를 뽑으면 엄청난 정보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지금 이제 보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뭐 서버 그거 닫아버리면 간단히 끝나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경제적인,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도구로서의 이게 크기가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기는 이건 너무 아깝고, 또 이것은 이제 굴러들어온 호박이 하나 있는데 그걸 발로 밟아서 깰래, 아니면 그걸 그냥 우리가 먹을래. 이제 그게 트럼프의 선택인데 후자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뭐 그것이 묘한 타이밍이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틱톡의 이슈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반도체 이슈예요. 반도체. 네. 그래서 뭐 어제도 그랬지만 엔비디아 주가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장사 이렇게 잤는데 왜 떨어졌냐? 이거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 중국이 이게 아날로그 칩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또 하나 한 게 엔비디아 반독점을 뭐 이제 또 조사하겠다. 그리고 어제 주가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지금 H20이라고 하는 AI 칩 말고 그보다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AI 칩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제 얘기한 것은 그 칩 아예 쓰지 마. 금지. 이제 이래 버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고, 또 H20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로 지금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쪽에서는 H20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중국 정부가 한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한 것은 모든 데이터 센터에 실제적으로는 50% 이하로 이 외산 칩 쓰고 50% 이상은 국산 칩을 써라. 근데 지금 뭐 중국 시장에 그 엔비디아 칩이 한 9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거 점유율이 40% 이상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럼 그 충격이 바로 이제 엔비디아 영업 실적으로 오게 되고, 또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 증시 폭등의 뭐 주역은 반도체 AI 뭐 이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폭등하냐? 뭐 이유가 심플합니다. 엔비디아가 먹은 시장의 40%를
중국 기업들이 대체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이제 매출액 아마 금년 하반기 때 또 내년 상반기 때 실적 봐야 되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몇십 배씩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고 그게 반대로는 이제 엔비디아한테는 이제 배드 뉴스죠. 그래서 그 이번에 반도체 규제는 실제적으로 뭐 반도체 산업이나 AI의 충격주기보다는 이 미중의 4차 협상에서 이제 중국이 밀리지 않고 이 미국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카드가 있어라고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그게 이제 불똥은 엔비디아가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얘기는 그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존슨 왕이 어젠가 인터뷰한 거 보면 이거 트럼프한테 좀 일러줘야 되겠다. 트럼프하고 좀 상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하고 회담할 때 엔비디아 칩 얘기를 아마 좀 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의도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인내심을 갖겠다 뭐 이런 표현도 했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이제 뭐 틱톡 관련된 얘기 근데 한편으로는 미묘하게 중국 그 협상 이틀째 되는 날 그러니까 틱톡 이슈랑 거의 이제 맞물려서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발표했고 말씀하신 간밤에는 칩 쓰지 마 아예 뭐 이렇게 금지를 발표했고 이런 부분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이것도 전략인 거예요. 절묘하게 계산된 전략입니다. 계산된 전략이다. 근데 그냥 막으면 어떡하냐. 엔비디아 말고 쓸 대안이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미 중국이 미국이 AI 칩의 규제를 하면서 이게 중국이 목숨 걸고 개발해서 지금 H20 정도 수준의 AI 칩은 뭐 캠브리 코닌이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회사들의 수준이 H20 정도는 이미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놓고서 이제 정책적으로 그걸 외교 도구로 써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 뭐 외부 세계가 보고 이제 중국을 잘 모르는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야 저거 엔비디아 중국 매출 저거 어떡하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반대로 엔비디아 매출의 감소폭을 중국 기업이 그대로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중국 그 AI 칩 반도체 회사한테는 엄청난 이제 호재가 된 거고 또 지금 보면 한국도 삼성이나 뭐 이런 데들이 HBM이 아닌 이제 범용 D램에서 실적이 무지 좋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저사양 이제 그 AI 칩을 쓰기 때문에 이게 DDR 쪽에 수요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뭐 86%씩 한 달에 막 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BM이 아니더라도 이게 실적이 무지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반도체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미중이 전쟁하는 바람에 그 우리 반도체 회사들이 간접 수혜를 보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첨단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 뭐 이런 거는 익히 듣고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국 칩 생산도 노력하고 있고 알겠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중국 내부에서 그래도 엔비디아 칩을 선호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다른가 봐요 현실은.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네. 당연히 엔비디아 칩을 쓰고 싶은데 고사양이라면. 그렇죠. 근데 미국이 수출 안 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고. 그러니까 H20 정도는 그러면은 거의 비슷해졌다. 중국의. 그건 이미 국산화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H100 수준에 거의 한 70%, 80%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H20은 이제는 그것은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본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깝깝한 것은 이제 전선황의 논리가 사실은 맞죠.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면 얘들이 감히 엔비디아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시도도 안 할 건데 이걸 막아버리니까 엔비디아 칩의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이제 정말로 날밤 새면서 R&D하고 투자하고 한 것의 결과가 이제 저사양 칩은 그냥 넘어서고 이제 중사양까지도 이제 오는 이런 불상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제재 역설이 생긴 겁니다. 더 자립을 도왔다 그렇죠. 오히려 막음으로써 그러네. 엔비디아 뭐 젠슨왕 CEO 주장이 일견 좀 맞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 아까 이제 언급해주신 히토류 이게 이제 중국의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완화를 논의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요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진짜 상당한 양보 아니에요. 결코 놓칠 수 없는 카드잖아요. 그거는 쇼라고 보는데요. 중국이 가진 유일한 실질적인 보복 수단이 미국은 엔비디아 칩이고 중국은 히토리입니다. 근데 그 카드를 양보한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놓는 순간에 이제 협상은 끝나버리는 것이고 미국의 의지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게 양보라는 것의 의미는 기간을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90일, 120일 동안만 수출 제한을 풀어줄게. 이런 식의 이제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자꾸나 그 표현을 사실은 잘 봐야죠. 뭘 양보했냐 그럴 때 이제 전체 제품의 수출을 양보한 거냐 아니면 기간을 양보한 거냐 보면 그 후자일 확률이 99.9%입니다. 이건 쇼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양보할 일은 절대 없다. 이걸 놓치면 끝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기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래서 미중의 싸움에서 뭐 보여주는 것이 그 넘버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온리 원이 중요해요. 미국은 넘버 원이라고 이제 힘을 줬지만 넘버 원은 넘버 투, 넘버 쓰리가 언제든지 추월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반도체 기술, 뭐 AI 칩인데 문제는 온리 원은 대체가 안 돼요. 그게 바로 히토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다른 나라가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지구를 다시 만들지 않는다면은 파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뭐 의존도 줄이고 개발하고 이런 거 있지만, 움직임이 있지만 거의 불가능이고 상당 기간 걸리고 뭐 이런 건가요? 최하 5년인 거죠. 최하 5년. 그럼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이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중국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깝깝한 것은 이제 생각지 않은 보병이 기술로 이제 외교로 막으면 중국이 손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필살기가 하나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 네 차례 협상 모두 잘된 회담이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고, 근데 결과적인 어떤 성과는 아직은 뭐 주어지진 않은 상황이고, 이것도 하나의 뭐 우리 잘하고 있다 이런 것도 뭐 전략인 거예요. 그 전략보다는 네. 트럼프의 습관이죠. 그래서 항상 뭐 트럼프가 지금까지 회담 잘 안 됐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결과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뭐 그건 트럼프의 전형적인 이제 레토릭이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만나는 게 중요한 건데, 만날 가능성도 지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뭐 다음 달 말 에이펙 경주. 그래서 이제 11월 네. 10일이 이게 그 관세 유예의 마지막 이제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11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데 4차 협상이 이제 이번에 뭐 별로 의미 없이 틱톡만 뭐 합의 뭐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관세 이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터치된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네 차례 협상에서 장관급에서는 해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정상회의. 최고가 만나야 되는데 언제 만나려고 그럴 때는 11월 10일 이전에 만나야 돼요. 근데 시간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만날 수 있는 기간은 우리 10월 31일 경주 아펙 외에는 둘이 서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만나서 이제 관세 협상을, 아펙 정상회담은 그냥 뭐 얼굴만 내며 출석만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한국이 미중의 관세 전쟁의 전쟁터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아마 아펙이 우리도 의도하지 않게 전 세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기서 합의를 했다고 그러면 이건 뭐 증시, 경제, 통상에 뭐 굉장한 이제 문제가 그 이슈가 될 거고, 여기서도 합의 못했다.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제 10월 말이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우리 한반도에서 이제 경주에서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럼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또 추석 연휴도 있기 때문에 그거 지나고 나면 정말 시간이 좀 빠르게 갈 것 같은데 10월 말입니다. 어제 미국 대사대리 언급으로는 한미 정상은 경주 에이펙에서 만날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러면 미국 대통령 온다, 올 가능성이 이제 크다. 거의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중국에서도 거의 뭐 기정사실로 오는 걸로 언론들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그럼 만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좀 높아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네. 조 현 장관이 지금 중국 가서 어제 그 왕이 외교부장하고 이제 협상을 했고, 이제 거기서 보면은 그 중국의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 걸 보면 우리 조 현 장관 가서 얘기한 것에 코멘트를 하는 걸 보면 이제 양국 관계는 이제 양국 정상들이 이제 회담을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해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 조 현 장관의 방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시진핑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의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인민일보 관련되는 언론이기 때문에 그거 그냥 대충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뭐 한국의 10월 31일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시진핑하고의 정상회담, 또 미중의 정상회담이 아마 다 이루어질 확률이 아마 51% 아닌가 싶어요. 51%면 어쨌든 네. 만날 가능성이 조금은 지금으로서는 크다. 네, 크다.
우리 경주가 뭐 세계의 관심을 네, 받을 어떤 관세 전쟁의 결판장 뭐 이렇게 네,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만나고 나서 거의 열흘 뒤가 이제 유예잖아요. 11월 10일 시나리오를 좀 살펴본다면 뭐 좀 굉장히 뭐 변수가 많지만 잘 된다 아니면 또 유예된다 아니면 아예 결렬된다 뭐 어떻게 좀 시나리오 저는 또 유예된다고 뭐 보는데요. 또 유예 몇 개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그 펜타닐 이슈가 있어요. 근데 펜타닐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쥐고 있는 하나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 그다음에 히토리 마찬가지로 이것을 풀어줬을 때 그럼 미국이 뭐를 해줄 거냐는 건데 중국의 요구사항은 첨단 AI 칩을 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더 좀 조건을 조율해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간의 합의.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90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 관세 협상 관련되는 것들은 다시 또 90일 연장을 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작은 지역적인 이슈들, 지금 방금 얘기했던 틱톡의 문제라든지 또 뭐 펜타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합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걸 이제 트럼프는 뭐 회담에서 성공했다 또 얘기를 할 것 같고,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미중의 전쟁의 본질은 결국은 이제 기술하고 이제 무역인데 이 근본적인 두 개의 문제에서 그 합의를 볼 수 있는 사안이 지금 아직 아니에요. 이제 만약에 11월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몇 달 유예가 또 되면은 금방 내년 1월 되고 그러면 트럼프 취임 1년 되고 그럼 4년 중에 1년이 지나는 건데 계속 유예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일기 때 어땠었죠? 일기는 그 트럼프의 일방적인 이제 푸시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고 거기에 중국이 겁먹어가지고 트럼프를 자금성에 불러서 황제 대접을 했죠. 근데 이제 그때 아주 나쁜 학습 효과가 트럼프가 가서 황제 대접 받고 하고 나서 돌아가서 또 규제를 바로 했거든. 25% 바로 때렸어. 그래서 중국은 트럼프는 저건 못 믿는다. 그래서 트럼프를 믿지 말고 시간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계속 유예를 끌고 가는 이유는 아마 내년 하반에 있을 중간선거까지 끌고 가자. 그러면 내년 11월인데 그렇죠. 거의 후반까지도 거기서 만약에 상하원 중에 하나만 이제 공화당이 놓치게 되면 뭐 한국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죠. 그 뭐 지난 정부터 우리가 야당이 이제 하면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이빨이 빠진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 시간을 이것을 잘 막아내면 이제 된다. 이제 결국은 중국은 이제 시간의 싸움으로 가자. 이제 그런 전략을 내부적으로 세웠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좀 내년 중간 선거까지 끌고 갈 가능성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높게 보시는. 그러면은 트럼프 임기 반 지나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레임덕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도 그렇지만 어떻게 동맹을 공격하고 적을 손님 대접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인가? 이제 그걸 좀 봐야 되는데 뭐 그 키신저가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런 거잖아요. 미국의 적이 되는 건 위험하지만 동맹이 되는 건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지금 딱 그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건데 결국은 뭐 친구 버리고 이게 친구를 이게 그 홀대하고 하대했을 때 이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누가 봐도 저것은 이제 합당하지 않은 정책, 지속하지 않은 정책,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상황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짧게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 경제적으로 보면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경제 지표상 막 좋다 보다도 뭐 주식 시장으로 돈이 쏠린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서 분위기가 좀 어떤 거예요? 증시로 돈이 4년 만에 몰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좋은 부분하고 나쁜 부분이 있잖아요. 한국도 반도체는 잘 나가는데 전통 제조업 안 되듯이 중국도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지원하는 산업은 하늘을 날아가고 있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전통 산업, 노동지활적 산업은 이제 계속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언론이나 이쪽은 이제 안 되는 쪽을 중국만 이제 부각을 하는 것이고 이게 중국이 미국하고 같이 맞붙어가지고 이제 맞짱을 뜨는 그런 이제 세계 정상급의 레벨 수준 산업 기업 제품들은 우리가 무시를 하다가 보니까 아 중국 저 큰일 났다 망했다 위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서 봐야 중국을 바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왼손 오른손을 다 봐야지 왼손만 봐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 그것은 이제 오판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AI, 로봇, 뭐 이게 이런 쪽에서 한국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미국하고 뭐 거의 맞짱을 뜨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미 중국이 뭐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의 56%가 중국인데 근데 그것의 평가를 우리는 전혀 안 하죠. 근데 그것을 시장이 먼저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왜 좋냐, 뭐가 좋냐고 그랬을 때 AI 로봇 반도체 이게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주요 핵심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안 보고서 중국 내수가 나쁘고 뭐 이제 고용이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은 망했어. 그것만 이제 4년째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중국의 변화를 우리가 체크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특히 뭐 중국 본토가 10년 만에 다시금 돈이 몰리고 뭐 최고치다 이런 얘기 들리면서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잘하고 있는 점 이런 점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좀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석 소장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